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지연의 눈이 떠집니다. 침대를 빠져나와 부엌으로 향했어요. 도시락 3개를 만드는 건 이제 기계적인 일상이죠. 서연아, 일어나야지. 7살 딸을 깨우고 유치원 준비를 시킵니다. 현관문을 나서며 소파에 누운 준호를 봤어요. 남편은 잠옷 차림으로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죠. 회사에 도착하자 책상 위 서류 더미가 보입니다. 김 부장이 새 파일을 던지듯 놓았어요. 이것도 오늘 중으로 부탁해요. 점심도 거른 채 오후 6시에 퇴근했습니다. 학원 원장의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서연이가 30분 기다렸어요. 집에 도착하니 설거지가 쌓여 있고 준호는 게임 중이었습니다. 저녁 뭐야? 지연은 대답 없이 냄비 뚜껑을 3개 닫았어요. 식탁엔 대화가 없었죠. 밤 11시 빨래를 개다 갑자기 어지러움이 왔습니다. 벽에 손을 짚고 간신히 버텼어요. 소파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동료 미경을 만났어요. 가사 도우미 아는 곳 있어? 미경이 명함을 꺼냈습니다. 이 업체 써봐. 특별한 곳이야. 프리미엄 홈케어 서비스라는 글자만 적혀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전화를 걸자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9시 방문. 가능합니다. 질문도 없이 바로 일정을 잡았어요. 지연은 준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가사 도우미 고용할게. 답장은 간단했죠. 알았어. 월요일 오전 9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명품 가방을 든 세련된 여성이 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강수민입니다. 일반 가사 도우미와는 다른 분위기였죠. 수민은 태블릿을 꺼내 집안을 사진으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집 구조를 먼저 파악해야 효율적이거든요. 서재, 침실까지 살피며 수첩에 뭔가 적었어요. 남편분과는 몇 년 차세요? 퇴근 시간은요? 사적인 질문들이 이어졌지만 지연은 대답했습니다. 출근하며 집 열쇠를 건넸어요. 지연이 나간 뒤 수민은 준호의 서재를 유심히 봤습니다. 오후엔 소파 위치를 살짝 옮겼어요. 퇴근한 지연은 집이 달라진 걸 느꼈습니다. 냉장고엔 영양 성분표가 붙은 반찬들이 있었죠. 오후 7시 준호가 1시간 일찍 귀가했어요. 오늘 일찍 왔네. 일이 일찍 끝나서. 준호는 집안을 둘러보며 뭔가 달라진 걸 느꼈습니다. 다음 날 준호는 재택근무를 신청했어요. 수민이 도착하자 서재 문을 열어둔 채 지켜봤습니다. 수민이 커피를 가져다 주며 말했어요. 따님이 정말 예쁘시네요. 준호는 그녀의 손을 봤습니다. 가사 일하는 손치고는 너무 매끄러웠죠. 점심시간 지연이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뭐해? 회의 중이야. 나중에. 준호가 급히 끊었습니다. 수요일 아침 경비원이 지연을 불렀어요. 남편분 매일 새벽 6시에 조깅 나가시던데요. 지연은 얼어붙었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저녁에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운동해? 응, 1달 됐는데 말 안 했어? 지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1달 전은 수민이 오기도 전이었죠. 목요일 오전 지연은 조퇴를 하고 집에 들어섰습니다. 거실에서 수민과 준호가 노트북을 보며 대화 중이었어요. 이 부부는 이렇게. 지연이 가방을 내려놓자 두 사람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준호는 재빨리 노트북을 덮었어요. 집안 구조 상담했어요. 수민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지연이 화장실에 가는 사이 수민은 서둘러 나갔어요. 준호에게 작은 봉투를 건네며 방금 뭐 받았어? 아무것도 아니야. 준호가 짜증을 내며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저녁 준호가 샤워하는 사이 지연은 재킷을 뒤졌어요.
봉투에서 호텔 키카드가 나왔습니다.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이번 주 금요일 오후 3시. 지연은 심장이 멎을 듯 했어요. 미경에게 급히 문자를 보냈습니다. 준호가 호텔 키카드를 숨겼어. 사설 탐정 소개해 줄게. 금요일 오후 2시 30분. 지연은 탐정 조대리와 호텔 로비에서 대기했습니다. 2시 50분 준호가 들어서는 게 보였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9층으로 올라갔죠. 계단으로 뒤따라간 지연은 복도에서 준호를 봤습니다. 907호실 문을 노크하자 수민이 나타났어요. 지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방문을 3개 두드렸어요. 수민이 당황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엔 준호와 낯선 남자 둘, 여자 1명이 있었어요. 벽면엔 자신의 집 사진들이 가득했죠. 이게 뭐예요? 50대 남자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변호사 박민수입니다. 30대 여자도 명함을 내밀었어요. 더 트루스 컴퍼니 대표 한지영입니다. 한지영이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영상엔 회사에서 강민호와 웃는 자신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이게 뭔데요? 준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도 물어보고 싶어. 강민호가 누구야? 그냥 회사 동료라고. 또 다른 영상이 재생됐어요. 강민호가 자신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장면이었습니다. 술 마시고 비틀거려서 부축한 거예요. 박민수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 소송 준비 중입니다. 한지영이 설명했어요. 저희는 관계 검증 전문 업체예요. 한 달 전 준호 씨가 의뢰하셨죠. 집안에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수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연은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카톡 대화가 화면에 떴습니다. 오늘 저녁 괜찮아? 남편 몰래 조심해야지. 지연이 휴대폰을 꺼내 앞뒤 대화를 보여줬어요. 이건 당신 생일 파티 준비한 거라고. 단톡방엔 준호 생일 깜짝 파티 준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때 지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지연아, 나 병원 응급실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진이가 빨리 와줘. 전화가 끊겼어요. 준호와 지연은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최숙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이거 꼭 전하래. 봉투를 열자 계약서가 나왔습니다. 더 트루스 컴퍼니 로고가 선명했어요. 의뢰인 란에는 박유진이라고 적혀 있었죠. 형수가 지연을 감시한 거야? 준호가 경악했습니다. 유진 씨가 재산 분할 소송 중이잖아. 지연 씨한테 문제 만들려고 한 거지. 계약서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지연의 외도 증거 확보 시 5천만 원. 준호가 형수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6개월 전부터 형수가 계속 말했어. 지연이 수상하다고. 최숙자가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가 한 달 전 유진 씨 통화를 엿들으셨대. 그래서 미경 씨를 통해 다른 사람을 보낸 거야. 그럼 수민 씨는 어머니가 보낸 사람이야. 보호하려고. 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같은 업체에 의뢰했어. 그러니까 꼬인 거지. 유진 씨와 준호 씨가 따로따로. 병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어요. 시어머니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말했어야 했는데.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준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유진이가 너희를 이용하려고. 시어머니가 힘겹게 말했어요. 복도로 나온 준호가 한지영에게 전화했습니다. 유진 씨와 무슨 관계죠? 유진 씨도 저희 고객이에요. 2건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준호가 전화를 끊었어요. 형 동욱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수가 지연을 감시했어요. 재산 분할 때문에.
뭐라고? 내가 몰랐다. 미안하다. 다음 날 준호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더 트루스 컴퍼니도 신고했어요. 오후에 형 동욱이 병원으로 왔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유진이랑 이혼하기로 했어. 동욱이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형부, 저희는 괜찮아요. 지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호가 지연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지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지연은 준호의 손을 천천히 뿌리쳤습니다. 당신은 날 믿지 않았잖아. 미안해. 형수 말에 속은 거야.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6개월 동안 의심하면서 한마디도 안 했잖아. 지연이 일어섰습니다. 나도 잘못했어. 힘들다고 말 안 하고 혼자 참았어. 준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당신이 나한테 무관심한 줄 알았어. 나 같은 건 필요 없는 줄. 난 당신이 관심 없는 줄 알았고. 둘은 마주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수민 씨한테 가봐야겠어. 지연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다음 날 지연은 수민을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사모님, 죄송해요. 수민이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님께서 급히 연락하셔서 보호하라고 하셨어요. 수민이 노트북을 꺼내 관찰 일지를 보여줬습니다. 두 분 다 서로를 사랑하지만 표현을 못하고 계셨어요. 지연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준호 씨는 매일 새벽에 조깅하며 뱃살을 빼려 했어요. 사모님이 좋아하실까봐. 그걸 내가 몰랐네. 수민이 파일을 건넸습니다. 준호 씨가 쓴 메모예요. 지연 감동시키는 법 검색 기록도 있고요. 지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녁 지연은 집으로 돌아와 준호와 마주 앉았어요. 나 진짜 바보 같았어. 준호가 먼저 말했습니다. 나도 말을 했어야 했는데. 지연이 대답했어요. 앞으론 솔직하게 얘기하자. 응, 약속해. 두 사람은 오랜만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주말엔 데이트 가자. 오랜만에. 준호가 제안했어요. 좋아. 가사는 같이 나눠서 하고. 지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부부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 추억을 나눴어요. 서연도 옆에 앉아 부모님 사진을 보며 좋아했습니다. 지연은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감사해요. 정말. 지연아, 너희가 행복하면 그만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일주일 후 유진은 경찰 조사를 받았어요. 더 트루스 컴퍼니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준호의 형은 이혼 절차를 진행했어요. 지연과 준호는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6개월이 흐른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지연과 준호는 새 아파트에서 집들이를 열었어요. 시어머니는 건강을 되찾았고 미경 부부도 왔습니다. 새 집 정말 좋다. 미경이 거실을 둘러보며 감탄했어요. 준호는 8kg을 감량했고 지연은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서연은 부모님 사이를 오가며 즐거워했어요. 저녁 식사가 한창일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준호가 문을 열자 정장 차림의 수민이 서 있었어요. 수민 씨? 수민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법무법인 정도 수임 변호사 강수민입니다. 지연이 놀라 일어났어요. 변호사셨어요? 네, 그 일로 오히려 대형 로펌에 스카우트 됐어요. 수민이 미소 지었습니다. 유진 씨와 더 트루스 컴퍼니 상대 소송 제가 무료로 맡겠습니다. 정말요? 준호가 반색했어요. 승소 가능성 90%예요. 증거가 확실하거든요. 수민은 잠시 차를 마시고 자리를 떴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떠난 밤 지연은 서랍을 열었어요. 6개월 전 강민호가 건넨 편지가 있었습니다. 지연 씨, 당신을 좋아합니다.
프로젝트 끝나면 커피 한잔 할까요? 지연은 편지를 바라보다 조각조각 찢었어요. 휴지통에 버리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준호가 서연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었어요. 엄마, 같이 들어요. 서연이 손짓했습니다. 지연은 옆에 앉아 준호의 어깨에 기댔어요. 여보, 행복해? 준호가 물었습니다. 응, 지금이 제일 좋아. 지연이 대답했어요. 준호가 지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연은 두 사람 사이에 앉아 책장을 넘겼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환하게 비쳤습니다. 거실엔 따뜻한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지연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위기가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 소중하다고. 준호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서로를 의심했던 시간이 오히려 관계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내일은 뭐 할까? 서연이 물었어요. 한강공원 갈까? 가족끼리. 준호가 제안했습니다. 좋아요. 서연이 환하게 웃었어요. 지연도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세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동화책을 읽었어요.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었습니다. 더 이상 의심도 오해도 없는, 그저 서로를 믿고 사랑하는 그런 가족의 시간이었습니다. 병원 복도 벤치에 앉은 지연과 준호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준호가 먼저 침묵을 깼어요. 미안해. 내가 당신을 믿지 못한 거. 나도 미안해. 힘들다고 말도 안 하고 혼자 참았어.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가 지연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지연은 살짝 피했어요. 당신은 6개월 동안 날 의심했잖아. 한마디 물어보지도 않고. 형수가 계속 말했어. 당신이 수상하다고, 늦게 들어온다고. 준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래서 나보다 형수 말을 믿은 거야? 지연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준호는 할 말이 없었어요. 난 당신이 나한테 관심이 없는 줄 알았어. 집에 와도 말도 없고 나 같은 건 필요 없는 것 같고. 준호의 고백에 지연이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야? 난 혼자 다 하려고 했던 거지. 당신이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그게 똑같아 보였어. 나한테 아무것도 부탁하지 않고 나한테 기대지도 않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제야 서로의 오해가 얼마나 깊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내일 수민 씨 만나볼래? 지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왜? 제대로 된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 다음 날 오후 지연과 준호는 함께 카페로 수민을 만나러 갔어요. 수민은 두 사람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함께 오실 줄 몰랐어요. 제대로 얘기를 듣고 싶어서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수민은 노트북을 꺼내 파일을 열었어요. 이건 제가 한 달 동안 작성한 관찰 일지예요. 화면에는 날짜별로 빼곡하게 적힌 메모들이 있었습니다. 수민이 첫 페이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첫날 사모님은 새벽 5시에 일어나 혼자 도시락 3개를 만드셨어요. 준호 씨는 소파에서 휴대폰만 보고 계셨죠. 준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둘째 날 준호 씨는 재택 근무를 하시면서 제가 청소하는 걸 계속 지켜보셨어요. 사모님 물건을 만질 때마다 조심스러워 하셨죠. 지연이 준호를 힐끗 봤어요. 셋째 날 준호 씨는 마트에서 사모님이 좋아하시는 딸기를 사오셨어요. 하지만 냉장고에 그냥 넣어두시고 말씀은 안 하셨죠. 지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딸기. 내가 먹은 그 딸기? 응. 내가 좋아할까봐 샀는데. 말하기 민망해서. 준호가 작게 대답했어요. 수민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일주일째 사모님은 회사에서 강민호 씨와 점심을 드셨어요. 준호 씨 생일 케이크를 주문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그날 저녁 준호 씨는 헬스장을 등록하셨어요. 10년 전 결혼 사진 속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혼잣말을 하셨죠.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수미는 계속해서 일지를 읽어내려갔어요. 2주째 사모님은 야근을 하시면서도 서연이 숙제를 챙기는 영상 통화를 하셨어요. 준호 씨는 그걸 모르고 게임을 하고 계셨고요. 준호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준호 씨는 사모님이 쓰러질까봐 걱정하는 메모를 남기셨어요. 지연이가 너무 무리하는 것 같다.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 라고요. 지연이 준호를 돌아봤어요. 준호는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보내신 이유는 이거였어요. 두 분 다 서로를 사랑하지만 표현하는 법을 잃어버리셨다고. 수민이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그래서 제 역할은 두 분이 서로의 노력을 볼 수 있게 만드는 거였어요. 지연이 눈물을 닦으며 물었어요. 그럼 준호가 일찍 퇴근하고 운동하고 거울 보고 그게 다? 네, 사모님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였어요. 수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연은 준호를 바라봤어요. 준호도 지연을 봤습니다. 미안해. 내가 몰랐어. 나도 미안해. 말을 했어야 했는데. 두 사람은 동시에 말하고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수민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이제 제 역할은 끝났네요. 앞으론 두 분이 직접 소통하세요. 고맙습니다, 정말. 지연이 수민에게 인사했습니다. 수민이 카페를 나간 뒤 지연과 준호는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여보, 준호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응,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이번엔 제대로. 준호가 손을 내밀었어요.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약속해. 힘들 때 말하기. 응, 약속해. 나도 관심 가지기. 두 사람은 카페를 나와 공원을 걸었어요. 오랜만에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석양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어요. 6개월이 흐른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지연과 준호는 새 아파트에서 집들이를 열었어요. 시어머니는 건강을 회복했고 미경 부부도 왔습니다. 지연아, 이 집 정말 좋다. 미경이 새 주방을 둘러보며 감탄했어요. 준호는 8kg를 감량했고 지연은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아빠 배고파. 서연이 준호를 잡아당겼어요. 우리 공주님, 아빠가 파스타 만들어줄게. 준호가 서연을 안아 올렸습니다. 지연은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어요. 오후 7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장 차림의 수민이 와인과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어요. 늦어서 죄송해요. 수민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법무법인 정도, 수임 변호사 강수민. 지연이 놀라 물었어요. 제 본업이에요. 가사도우미는 어머님 특별 의뢰였죠. 시어머니가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수민이가 내 친구 딸이야. 변호사 된 지 3년 됐지. 그 일이 전환점이 됐어요. 언론에 나가면서 대형 로펌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왔거든요. 수민이 휴대폰으로 기사를 보여줬어요. 유진 씨 소송, 제가 무료로 맡을게요. 승소 가능성 90%예요. 정말 고맙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밤 10시 손님들이 떠나고 세 식구만 남았어요. 서연은 소파에서 잠들었고 지연과 준호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서랍 좀 열어봐. 지연의 말에 준호가 서랍을 열었어요. 구겨진 편지 조각들이 보였습니다. 몇 조각을 맞춰보니 글씨가 보였죠. 지연 씨, 당신을 좋아합니다. 준호의 얼굴이 굳었어요. 강민호 씨가 6개월 전에 준 거야. 당연히 거절했지. 지연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왜 말 안 했어? 당신이 의심할까봐. 근데 이미 의심하고 있었네. 지연이 웃었어요. 준호는 편지를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다신 그런 거 받지 마. 질투하는 거야? 내 아내인데 당연하지. 준호가 지연을 뒤에서 껴안았어요. 이제 믿어. 내가 당신밖에 없다는 거. 응, 믿어. 그리고 사랑해. 나도. 소파에서 서연이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 두 사람은 웃으며 서연을 바라봤어요. 내일 한강공원 갈까? 좋아. 새 식구 자전거 타자. 거실 시계가 자정을 알렸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어요. 더 이상 의심도 오해도 없는 서로를 믿고 사랑하는 가족의 시간이었습니다.